자, 이번에는 우리가 단어 확인 평가 문제 중에서도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집은 여기 있고 문구점은 여기에 있고 학교는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 길도 있고요. 문구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가는 길이 있네요. 그래서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에 가는 거리는 집에서 곧바로 학교로 가는 거리보다 몇 미터, 몇 센티미터가 더 먼지 구하시오. 자, 봐봐. 들었어요, 재호가? 이건 더하라는 문제인가요? 빼라는 문제인가요? 빼라는 문제. 알고 있었어요? 딩동댕! 우리 얼마나 더 긴지 알아보는 경우에는 뺄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뺄셈을 하기 전에 자, 풀이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거리가 총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를 부터 계산을 해줬네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이렇게 합쳐서 나왔던 거리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이 거리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에서부터 문구점까지의 거리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재혁아? 읽어줘 볼까요? 우리 친구들 듣게. 5m, 5m요? 45cm. 5m요? 아닌 것 같은데요? 55cm. 55m, 45cm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뭘 더해줘야 돼요, 우리? 문구점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읽어봐요. 문구점에서 요 거리 읽어보세요. 28m, 30cm. 네. 이 거리를 더해줘야 되죠. 이걸 이제 더해줄 건데, 덧셈은 재혁이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로셈으로 적어보세요. 55m. 선생님 부르는 거 적어보세요. 55m, 45cm. 자, 더하기 28m, 30cm. 빼기. 빼는 건 여기서 뺄 거예요. 지금 아직 빼는 단계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는 미터로 언제 바뀌었대요. 자, 뺄셈이래. 덧셈을 한번 해보세요. 뭐부터 덧셈하라고 했어요, 우리? 차례대로 센티미터부터 계산하세요. 그냥 그대로 미터로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재혁아, 우리가 지금 무슨 길이를 구했는지를 알고 있나요? 어떤 길이? 이거는 집에서 문구점. 여기가 집에서 문구점까지의 거리에서 우리가 문구점에서 어디까지? 학교까지의 거리를 더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걸었던 거리의 총 길이는 여기에 적었던 것처럼 83m, 75cm가 되겠죠.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는 차를 이용하여서 계산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이제 차를 할 거예요. 뺄셈.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뭐의 길이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재혁아? 우리가 집에서 83m, 75cm. 거기에서 뭘 빼주래요? 이번에 여기에서 55cm. 여기 빼기 74m, 50cm. 네, 이거를 빼기를 해서 얼마나 거리가 더 먼지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뺄셈 이거를 재혁이가 우리 세로셈으로 해서 계산해 볼게요. 이것처럼 해주면 돼요. 여기 아래다가 적어 볼게요. 자, 83m, 75cm 아래다가 빼기 기호 항상 써주고 74m, 50cm예요. 센티미터. 네, 맞았어요. 자, 쭉 긋고 자, 뺄셈 차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센티미터 단위도 적어주세요, 우리. 센티미터. 근데 적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나란히 적는 게 좀 보기 좋겠죠? 우리 미터도 계산해 볼까요? 네, 0은 안 적어도 돼요. 했더니 자, 집에서 문구점에서 거쳐 학교로 가는 거리는 집에서 바로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얼마나 더 긴지 계산을 했더니 9m 얼마나? 25cm. 네, 그렇죠. 9m 25cm가 더 길다는 것을, 멀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죠. 두 색테이프를 이어서 붙였습니다. 색테이프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연두색, 갈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이어 붙였대요. 아, 근데 이거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따로 이어 붙인 건 아니고요. 기억의 길이는 모두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이거 이제 어떻게 이어 붙인 거냐면 연두색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연두색 있죠? 연두색을 이렇게 이었어요. 연두색을 갖고 올 걸 그랬나요? 빨간색이라 헷갈리겠네요, 여러분. 여기 연두색이에요, 이제. 연두색을 하나 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분홍색이 있죠? 분홍색을 붙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였냐면 연두색이 이렇게 있으면 분홍색을 이렇게 연두색과 살짝 겹치게 붙인 거예요. 뭔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분홍색이라는 애를 얘랑 이렇게 살짝 겹치게 붙였더니 연두색과 분홍색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연두색의 길이만 여기에 지금 4m 28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 다시 적을게요. 연두색의 길이만 4m 28cm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4m 53cm라고 하는 건 분홍색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분홍색의 길이를 쭉 해서 4m 53cm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 길이만 아니라 힌트가 뭐가 하나 더 나와 있냐면 이거를 겹쳐서 놨을 때의 전체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m 25cm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무슨 길이를 구하냐? 자, 여기 연두색과 분홍색이 겹쳐져 있는 부분의 기억의 길이를 구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두색을 이렇게 겹쳤어요. 분홍색을 이렇게 겹쳤어요. 그러면은 연두색의 길이와 분홍색의 길이를 따로 한번 더 해볼게요. 연두색의 길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혁이? 4m 28cm. 그렇죠. 연두색의 길이 4m 28cm 하고요. 자, 분홍색의 길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혁? 4m 53cm. 그쵸. 얘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두색의 길이하고 분홍색의 길이를 더하면 혹시 이 길이가 나올까요? 6m 25? 제혁이는 어떨 것 같아요? 이 길이랑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왜 다르지? 4m 더하기 4m는 8인데 6m잖아요. 맞아요. 얘는 이미 지금 요거 미터끼리 계산만 해도 8m가 넘는데 얘는 6m래요. 왜 다르지? 우리 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다를까? 뭐 때문에 달라요? 그거 생각해봐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얘가 길이가 전체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한 2번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연두색이 이렇게 있는데 분홍색을 이렇게 겹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연두색의 부분과 분홍색의 부분이 일정 부분 겹쳤기 때문에 길이가 전체 길이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 줄어든 부분을 겹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먼저 연두색의 길이랑 분홍색의 길이를 먼저 더해 볼게요. 자, 4m 28cm에다가요. 자, 4m 분홍색 길이 적고 있어요. 선생님이 53cm를 자, 더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재혁이가 우리 덧셈을 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게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써볼까요, 우리? 여기 아래다가 4m 네, 잘 쓰고 있어요. 4m
28cm 하고 여기다가 덧셈 기호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4m 그 다음 53이래요. 53cm 여기 지붕 하나 붙여주세요. 5가 약간 S처럼 보이죠? 여기 5.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몇 미터, 몇 센티미터가 됐을까요? 됐습니다. 자, 재혁이가 계산을 했더니 연두색의 막대의 색테이프의 길이와 분홍색의 색테이프의 길이를 더했더니 무려 8m 81cm래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의 길이와 무엇을 비교를 했냐면 이 겹쳤을 때의 전체의 길이가 6m 25cm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네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만큼 겹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의 길이를 구할 때는 연두색과 분홍색의 길이인 8m 81cm에서 이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m?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재혁아? 맞춰볼까? 이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요만큼 길이 남는 길이를 알아보려면? 네, 빼야 돼요. 그래서 뺄셈을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거 뺄셈 한번 적어보세요, 재혁이. 8m 81cm 에다가 아래 빼기. 자, 6m 25cm래요. 자, 쭉 해서 그어주고 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센티미터 계산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계산을 했습니다. 재혁이가 했더니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우리 빼기를 했더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m 56cm라고 재혁이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재혁아, 이거는 무슨 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무슨 길이? 우리가 무슨 길이를 쟀어요? 기억에 겹치는 부분에 대한 길이가 2m 56cm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기억의 길이는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답을 2m 56cm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13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자동차 그림이 나와 있어요. 13번. 길이가 몇 미터인? 1m인. 막대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길이를 재려고 한대요. 자동차의 긴 쪽의 길이는 약 몇 미터인가요? 재혁이도 살펴보세요. 자동차, 이 빨간색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막대가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4개. 약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 1m짜리 아이가 한번 하고 이쪽으로 몇 개가 더 들어갈 것 같은지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한다고 해요. 아니면 요게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요거에 약간 비슷한 길이가 요 손톱 있죠? 엄지손톱. 요 정도 되는 길이가 약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혁이가 지금 열심히 재보려고 지금 사인펜 뚜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혁이가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정도. 2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이제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사인펜이 있죠. 근데 사인펜의 뚜껑을 이제 이용을 했더니 재혁이가 약 2번 정도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한 2번까지는 크게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한 번에서 약 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은 선생님이 조금 방금 전에 이제 이런 손톱의 길이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어림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손톱 길이가 한 번. 얘는 너무 조그마다. 우리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해볼까? 했더니 뭐야?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선생님의 이렇게 엄지손톱의 길이와 비슷한데 이게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을 해보게 되면 약 4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막대의 길이가 하나에 한 1m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4번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게 1m 길이, 이거가 4번.
4번이면은 몇 미터라고 할 수 있어? 자, 1미터가 4번이면 몇 미터예요, 재요? 4m. 그렇죠. 그래서 13번에는 약 4m라고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이라고 붙어있는 건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길이를 대략 어림하여 했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약 4m가 됩니다. 2m가 넘는 것을 연표하세요. 2m. 우리가 1m라고 하는 것을 대략 어느 정도 길이라고 어림을 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동생의 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생이 조금 더 어리면 1m라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가 팔을 벌렸어요. 양팔을 벌렸을 때 그 양팔을 벌렸을 때의 우리 손의 왼손과 오른손의 길이가 대략 한 1m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 나의 발에서 어깨까지 정도의 길이가 한 1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2m가 넘는 거 1번 동생의 키. 동생이 2m가 넘으면 이거 여러분도 혹시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빠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아니면 아빠의 키나 엄마의 키를 물어봤을 때 2m가 안 되실 겁니다. 만약에 2m가 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빠가 혹시 농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키가 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생의 키가 이 정도 되는 거는 동생은 자이언트 베이비예요. 완전 엄청 큰 아이. 완전 저기 TV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동생의 키는 2m가 넘지 않아요. 자, 2번 세발 자전거의 길이. 세발 자전거가 2m가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대략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세발 자전거가 2m면 동생들이 못 타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자, 3번 친절이래. 전철 한 칸의 길이.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전철 타봤죠? 네. 전철이 보통 이게 한 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 10량, 그러니까 10칸이 동시에 이동을 해서 움직이는데요. 전철 한 칸 정도가 되는 길이가 대략 한 2m 정도가 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길이가 잘 어림이 안 가거나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가 전철을 탔을 때 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m가 넘는 것에는 3번밖에 없어요.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내 몸이 일부를 이용하여 10m를 재려고 합니다. 다 10m를 재기에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X표하세요. 자, 우리가 이것도 대략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를 예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14번의 문제를 비교를 하자면 보통 어른의 키를 예상을 하면 돼요. 보통 이제 아빠의 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빠 키가 대략 평균 정도 해서 2m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의 2m의 5배가 정도 되는 길이가 10m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m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교실. 우리가 그냥 집에 있는 방은 사실 살짝 작을 수 있고요. 교실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 얘가 대략 교실의 긴 쪽의 길이와 짧은 쪽의 길이를 생각을 하면 대략 한 10m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실의 길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길이를 잰다고 생각해봐. 뭐가 좀 힘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실 길이를 내 팔의 양팔의 길이로 잰다. 아니면 내 발의 길이로 잰다. 보폭. 이렇게 한 번 걸었을 때 걸음으로 잰다. 3번 내 손 길이로 잰다. 뭐가 제일 어려울까, 재혁아? 팔의 길이요. 팔의 길이로 재는 게 가장 어려워요? 한 뼘에 한 보폭의 길이를 재는 게 어려워요? 네. 손의 길이로 재는 게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이 교실로 갔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실의 긴 길이를 손으로 막 재는 거야. 이렇게 한 뼘, 이걸 가지고 한 뼘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재는 거야. 한 뼘, 두 뼘. 그러면 긴 길이를 이렇게 짧은 길이로 쟀을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길이를 잴 때는 우리 팔 길이나 보폭으로 재는 것이 좋지 뼘의 길이로 재면은 정말 여러 번 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몸의 일부를 사용하여서 10m를 재려고 했을 때 10m를 재기에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뼘의 길이로 재는 게 가장 힘들겠죠. 손의 한 뼘. 선생님이 손을 요거 재기가 힘들겠죠. 요거 세 번째 거예요, 여러분.